안녕하세요. 현대 이티비의 새로운 콘텐츠 현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랑 함께 저를 도와줄 현대경제신문 증권부의 개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부터 김 부장님과 함께 경제 이슈, 금융가 이슈에 대해서 솔직담백하게 이야기할 개 기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현피의 첫 주제로는 엔터 산업을 골랐습니다. 최근에 카카오엔터가 1조 2천억 원의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했어요. 네. 싱가포르랑 사우디 국부펀드에서 대규모 투자 유치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 엔터 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집중 같은 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난 12일이었죠.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사우디 국부펀드로부터 6천억 원, 싱가포르 투자청으로부터 6천억 원, 총 1조 2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카카오는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서 웹툰과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그 드라마 K 컨텐츠의 창작에 쓸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카카오엔터는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서 기업 가치 10조 원 이상을 평가받았다고 알렸는데요. 이 같은 흐름은 지난 11월 디즈니가 싱가포르에서 연 컨텐츠 쇼케이스에서 발표한 52여 개의 작품 중 12개가 한국 컨텐츠인 것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엔터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건 잘 알 것 같은데, 여기서 증시 얘기 좀 해보고 싶어요. 지난해 국내 증시가 대형주, 중소형주, 강소주 할 것 없이 전부 다 약세를 보였잖아요. 네. 증시 자체가 이런 약세를 보인 상황에서 카카오엔터에 대한 대규모 투자 유치가 엔터 산업에 대한 투자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네, 우선 2022년 그 증시의 최후의 승자는 엔터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트레이키즈, 엔믹스 등이 소속된 JY 엔터테인먼트는 작년 초 3만 원대에서 거래되던 것이 7만 원 가까이는 6만 원 후반에까지 올랐고요. 그리고 NCT 에스파가 소속된 SM 같은 경우도 5만 원대에서 7만 원 수준으로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 많은 주가 하락을 보였지만 르세라핌, 뉴진스 같은 신흥 아이돌 그룹이 데뷔를 해서 좋은 성장세를 보였고요. YG 같은 경우에는 블랙핑크가 빌보드와 같은 세계 음악 차트에서 높은 성적을 거둬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엔터주가 나홀로 호황을 보인 이유는 수익성 향상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이 같은 투자 유치는 이와 같은 엔터테인먼트사의 눈부신 성장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 투자가 카카오엔터만의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카카오엔터 같은 경우는 모기업이 카카오인 거는 둘째 치더라도 우리나라 음반 시장의 절대적 지배적 사업자로 알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소속된 아티스트 역시 가수 부분에서는 아이유, 아이브, 연기자에서는 이병헌, 공유, 박서준, 그리고 한국 최고의 연예인이라는 유재석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회사잖아요. 그 회사가 이 정도 규모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정도 투자를 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카카오가 다른 연예기획사에 비해서 압도적인 규모를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연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크게는 미디어 산업, 그 다음에는 웹툰 같은 뉴 미디어 사업, 그리고 영상물을 제작하는 걸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카카오의 이번 성장은 한 번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투자와 성장을 통해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이와 같은 카카오의 투자 유치는 외국인들의 K 콘텐츠에 대한 확신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4일 문체부에서 발표한 2021년 컨텐츠 산업조사에 따르면요. 2021년 컨텐츠 수출액은 총 124억 달러 규모고요. 이는 같은 기간 가전 86억 달러, 2차 전지 86억 달러, 전기차 69억 달러에 비견될 수준으로 이 컨텐츠 산업이 현재 큰 폭의 규모로 성장했음을 의미합니다. 카카오엔터의 투자도 그런 큰 흐름 속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저희 구독자분들께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들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결국 올해 엔터주는 오를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그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하기 앞서서 좀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불안한 부분이 있잖아요. 중국의 한알령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 세계 최대 시장에 막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중국과 비등할 만한 인구를 가진 유럽이나 미국 시장이 우리에게는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좀
다가서기 어려운 한계 같은 게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K 콘텐츠 엔터주는 좋을 거라고 보시나요? 우선은 증권가에서 나오는 숫자적인 전망치는 훌륭합니다. 4대 엔터사라고 하죠. SM, JYP, YG, 하이브의 올해 합산 예상 영업이익은 5,200억 규모고요. 작년 4,800억 규모에서 8%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뭐 전체 산업 생산 성장률보다 훨씬 높은 기준이에요. 8% 정도면은. 네, 그렇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엔터주가 괴멸적인 실적 하락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된 반면에요. 언택트 콘텐츠라고 이제 화면을 통해서 콘서트를 관람할 수 있는 서비스라던가 아니면 버블 같이 실시간으로 아이돌과 그 팬들이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 수익화에 나서면서 이것이 엔터 산업에 오히려 긍정적인 발전의 한 단계 업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엔터 산업이 뭐 올해 이제 엔데믹 시대 넘어가면 오히려 더 많은 수익 다변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더 많은 수익을 이끌어낼 것이고 그게 뭐 엔터주에 대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의 엔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콘서트 대면 팬싸 같은 거에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버블 같은 실시간 소통 서비스 또는 화면을 통해서 그 콘서트를 관람할 수 있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수익에 이룰 수 있는 구조가 다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팬데믹이 끝난 상황에서는 더 넓은 수익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점이 지금 현재 증권가에서 엔터주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엔터주가 가진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한계. 저 같은 경우는 엔터주 썩 선호하진 않아요. 투자할 때 엔터주를 좀 조심스럽게 보는 이유가 이거는 다른 산업과 다르게 무형의 가치에 투자한 경우가 많잖아요. 뭐 실질적인 수익이 난다라고 하지만 그 수익이 나는 과정에서 뭐 무형의 뭐 이 가수나 이 연예인이 이런 가치를 가졌을 것이다. 뭐 이 가수가 올해 얼마만큼의 경제적 효과를 유발했다. 뭐 이런 식의 수치가 붙는 거지 실질적 수치가 붙는 거는 좀 뒤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무형의 가치에 투자하는 게 과연 옳은 건가? 사실 조금 좀 저는 이렇게 좀 다가서기 좀 어렵더라고요. 뭐 그뿐만 아니라 엔터주가 갖고 있는 여러 한계들 같은 거 있잖아요. 실제로 하이브 상장 때를 생각해 보면 고평가 논란이 뭐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하이브 상장을 통해서 엔터 산업에 대한 그 시장의 관심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났다. 그리고 이제 드러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BTS라는 큰 그 스타에 의존한다기보다는 그것이 일종의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BTS로 기반이 다 만들어지고 이제 시스템화가 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특징에 대한 집중은 사실 현재는 시스템을 극복을 하고 있는 상태다. 네, 그렇습니다. BTS의 하이브와 같은 경우에는 그 BTS의 성공 이후에 그와 같은 신인 육성 프로그램이 지금 가동 중입니다. 이미 2029년에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이제 데뷔를 해서 성공을 이뤘고요. 그 이후에 엔하이픈, 뉴진스, 르세라핌 같은 아이돌 그룹도 데뷔를 해서 지금 활발하게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BTS라는 성공이 그 후배들을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거고 현재 그런 시스템이 엔터사에 이끌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산업구조 개편은 이미 하이브와 다른 엔터사에게도 적용되고 있는데요. SM 같은 경우에는 동방신기 이후에 그 발전된 시스템이 현재 NCT를 만들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JYP 같은 경우에는 트와이스의 성공이 지금 현재의 엔믹스, 스트레이키즈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스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타의 데뷔가 이제 원동력이 되는 그 후배를 발전시키는 그런 산업 전체적인 시스템화가 아예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K 콘텐츠 엔터 산업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여쭤봤던 부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한류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들 많잖아요. 네.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뭐 중국, 홍콩 문화가 아시아를 다 뒤덮었고 일본 문화가 뭐 아시아권에서 인기가 많았던 게 뭐 10년 정도, 20여 년, 20년 정도 주기를 가지고 있다가 유지가 되다가 지금 다 사그라졌잖아요. 한류도 뭐 최대한 늦게 본다라면 한 90년대 후반이라고 전 보거든요.
뭐 클론이나 뭐 디바 같은 가수들이 대만에 진출했던 시기, 그리고 H.O.T가 뭐 중국에 진출했던 시기가 97년, 8년 뭐 이때를 기억을 하는데, 그러고 나면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벌써 아시아권에서는. 뭐 유럽에서 퍼진 거는 10년 안짝인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한류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제는 거의 정점이 다다른 게 아닐까? 조만간 한류도 다른 이전 문화권의 유행 열풍처럼 사그라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없잖아 드는 건 사실인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와 관련해서 재밌는 예전 통계가 있습니다. 그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류가 얼마나 지속이 될까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66%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한 4년 정도까지 갈 것 같다. 라고 전망을 했었는데요. 그 정도면 사그라질 것이다 라고 예상했는데 그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죠. 왜냐면 그 시스템화와 함께 뉴 미디어의 적극적인 활용 이것이 지금 현재 한류를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조사가 정확히는 2012년 겨울에 이제 작성이 된 조사인데요. 보란 듯이 2013년 6월에 그 BTS가 데뷔를 했고, BTS가 가장 특징적인 이유가 그 유튜브 같은 뉴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거의 첫 아이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소속사들이 그걸 따라해서 자체적으로 컨텐츠를 만들고 그 팬들과의 소통을 점점 강화하고 그것을 이제 사업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한류 같은 경우에는 다른 홍콩이나 일본 문화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공중파 방송 또는 영화, 이제 인쇄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진 반면에 이 현재 한류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또는 그 버블과 같은 실시간 소통 시스템, 아예 새로운 컨텐츠 통로를 만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의 현재 K 컨텐츠의 그 지속 가능성은 적어도 한동안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뭐 아무래도 적응력 부분에서 K-팝 가수들이 좀 뛰어났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뭐 이전 뭐 문화 열풍과 좀 다르게 클래식한 시스템에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뉴미드의 도전을 뭐 멈추지 않았고, 그런 적극적이고 뭐 활발한 적극 그리고 도전이 지금 K-팝의 한류를 이끌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것과 함께 가장 주요했던 거는 그걸 통해서 매출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것과 함께 그게 또 이제 투자로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주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무엇보다 문화 강국이 되게 원했다는 거 김구 선생님의 말씀 참 유명한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다행스럽게도 K 콘텐츠의 활발한 세계 진출이 우리나라를 문화 강국으로 만들고 있는 게 아닐까. 그 같은 흐름이 뭐 계 기자 말씀처럼 올해 역시 꾸준히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다시 갈게요. 쌍꺼풀. 쌍꺼풀 나왔다. 쌍꺼풀 나왔다.